내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주택을 식당으로, 사무실을 카페로 바꿨는데 나중에 불법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가능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n audio.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근수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미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 구청에서 허가 신청하고 공사하라고 한다. 근데 이미 공사를 시작해버렸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헛돈 쓴 거 아니냐. 또는 주거지역에서 식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와 같은 용도 변경 가능 여부인데요. 사실 공사를 벌렸다가 법적으로 막히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용도는 군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8군의 주택, 7군의 근린생활시설, 6군의 업무시설 같은 식이죠.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군이고 숫자가 클수록 하위군입니다. 여기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바뀌면 용도 변경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바뀌면 용도 변경 신고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8군인 주택에서 7군인 근린생활시설로 가려면 하위에서 상위로 바뀐 것이므로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상위군에 있는 용도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그러한 사항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건축을 허락해주는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인 경우는 기존 시설보다 사람이 덜 붐비는 시설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전 또는 편의시설에 법적인 필요시설이 줄어드는데요. 이미 잘 갖춰진 오버스펙의 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신고건으로 간단한 서류 및 도면 검토 후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지구에 속한 건지도 중요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면 거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종 제한이 엄격하고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웬만한 용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입주 가능한 용도에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상대 보호구역 같은 지역이라면 유흥업소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금지한다든지 특정 용도가 전혀 불가한 사례도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규제 사항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음에서 확인되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기타 지구단위 계획 등의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써도 안전하고 불법이 없나 판단하려면 구조,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도 점검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용도에 맞게 기존 건물에서 구조체가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보강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소방시설 역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방화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용도와 시설 면적에 따라 적용 기준,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심지어 법에서 설치 의무가 아닌데도 지자체에 따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실제 용도 변경을 진행하는 건축사가 아닌 다른 비전문가가 수행할 경우 놓치는 부분 때문에 인허가와 공사가 모두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정리해보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이 용도 변경이 허가건인지 신고건인지 혹은 건축물 대장에서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되는 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구의 규제사항을 확인해서 국토계획법과 도시조례 및 지구단위 계획에서 내가 하려는 용도가 허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큰 산이고 그 다음으로는 구조,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어떤 수정사항이 있을지 검토하면 됩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 이러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서울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카페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요. 8군의 하위군을 7군의 상위군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허가 대상이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소규모 카페는 가능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이 한 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소방서 협의를 통해 소화 설비와 피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결국 허가까지 3주, 공사 2주가 걸렸고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완료됐었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검토해서 도입 가능한 용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보다 변경 후 필요한 설비, 구조, 편의시설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프로세스 그리고 서류, 비용 관련된 팁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구조,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등 용도 변경 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소들을 더 깊이 다룰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